자, 여러분들, 오늘은 수많은 자전거 중에 어떤 형태가 나한테 딱 들어맞을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정답 그냥 이쁜 거 사세요. 영상 끝. 이번에도 또 말씀드리는데 자전거의 형태와 용도는 명확히 구분된 게 아니고 하나의 스펙트럼 안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번 영상은 자전거를 아직 안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른 파악을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니까 컨셉만 알아보고 디테일한 정보는 전부 생략합니다. 자, 자전거는 인력으로 움직이는 기계 중에 가장 효율적인 이동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보편적으로 볼 때 이용자 수가 많은 자전거의 종류로는 하이브리드, 미니벨로, 전기자전거, MTB, 로드 이 5가지가 대부분이고, 이 중에서도 사실상 하이브리드, 로드, MTB 이 3가지가 지분을 전부 다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5가지 외에도 픽시, 외발 자전거, BMX, 펫바이크, 비치크루저, 투어링, 리컨번트, 트라이얼 등등 계속 나오는데, 더 쪼개려면 계속 쪼갤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 없고 멀리 안 나가고 짧게 개념만 보겠습니다. 픽시, 픽스드 기어 바이크. 픽시는 고전적인 형태의 자전거로 말 그대로 짜르르거리는 라쳇 없이 기어가 고정이라서 앞으로 밟으면 앞으로 가고 뒤로 밟으면 뒤로 가고 바퀴랑 페달이랑 같이 돌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가는 도중에 뒤로 돌리려고 하면 브레이크가 되는 재밌는 자전거죠. 경륜 경기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요즘은 길에서도 특히 젊은 학생들이 각종 트릭을 하면서 많이 탑니다. 바이시클은 바퀴 2개, 유니사이클은 바퀴 하나. 당연히 생긴 것만 봐도 장거리 주행용은 아니고 별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그거 서커스용 아니냐 이렇게 인식되기도 하지만,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월등한 균형 감각 발전과 코어 개입으로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모터크로스 경기를 자전거로 가져온 BMX는 자전거가 작고 기어가 한 단 뿐이지만 픽시처럼 고정 기어는 아닙니다. BMX 레이스는 모터크로스와 거의 비슷한 짧은 트랙에서 붕붕 날아가면서 기록을 경쟁하게 되고, 레이스가 아니라면 BMX 프리스타일로 쿼터파이프에서 자전거 몇 바퀴씩 돌리고 뚝배기 깨고 난간 타고 자전거에 올라가서 돌고 하는 등 각종 트릭을 사용합니다. 펫바이크는 원래 눈이나 진흙, 모래에서 바퀴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이어가 극도로 넓어진 MTB의 일종입니다. 엄청난 공기양 덕분에 공기압이 10psi를 안 넘어가기 때문에 특유의 통통거리는 승차감이 좋아서 산에 가지 않고 일상 주행용으로 타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타면 당연히 주행 성능은 떨어집니다. 비치크루저는 이름답게 해변이나 공원 주위를 편안하게 이동하는 자전거인데, 그래서 할머니 자전거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핸들이 높아서 포지션 자체가 아주 편하고 기어도 몇 개 없고 평지를 그냥 편하게 타는 완전히 이동수단용 자전거입니다. 투어링은 국토종주용 자전거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처럼 생긴 자전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로드의 형태가 많지만 프레임이 튼튼하고 여행을 위해서 앞뒤로 좌우로 가방과 렉을 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면 어떤 형태라도 투어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리컨번트는 누워서 타는 자전거라고 설명하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의자에 앉은 것 같은 포지션부터 진짜로 누운 것 같은 포지션까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외형적으로는 일단 등을 기대고 앉아서 타는 게 핵심이고, 2발이냐 3발이냐로 많이 구분되는데, 공기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빠릅니다만 대신 오르막을 잘 못 올라가는 게 단점입니다. 트라이얼은 굳이 말로 길게 설명할 거 없고 데니 메카스킬 영상 한 편 보고 오세요. 프리스타일 BMX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대체로 BMX는 자전거 자체를 가지고 트릭을 많이 하는 반면, 트라이얼은 자전거를 이용해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위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대중들에게는 흔히 묘기 자전거라는 인식이 막혀 있지만 꽤 매니아층이 많은 자전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흔히 보기 힘든 자전거 종류였고, 더 따지면 계속 나눌 수는 있는데 굳이 이제는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5가지 형태, 하이브리드, 미니벨로, 전기자전거, MTB, 로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멀리 안 나갑니다. 하이브리드는 혼정의 로드처럼 포장된 도로에서 타고 서스펜션도 없고 타이어도 어느 정도 얇지만 MTB처럼 약간 높은 포지션에 일자 핸들바가 달려있어서 그 둘의 중간에 있어서 하이브리드입니다. 자동차의 하이브리드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죠. 그래서 자전거 하이브리드는
나쁘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좋게 말하면 장점만을 취합한 자전거입니다. 근데 형태나 명칭이 상당히 포괄적이라서 그냥 뭐 포장된 데서 타고 일자 핸들바에 타이어 넓이 좀 얇아 보이고 그러면 그냥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면 대충 맞습니다. 카본 프레임도 나오고 로드용 구동계를 달아놓은 고성능의 하이브리드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그걸 타느니 차라리 로드를 타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주로 50만원 이하의 가격대가 대부분이고 운동용보다는 이동수단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작은 바퀴라는 이름 그대로 바퀴가 작은 자전거입니다. 근데 미니라 하니까 이 자전거가 진짜 작은갑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바퀴도 작고 프레임도 작은 아동용 자전거와는 다르게 미니벨로는 성인용이라서 바퀴만 작은 거고 프레임 사이즈는 별 차이 없어서 사실 별로 미니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행 성능에서의 장점은 전혀 없고 작은 크기만 장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 자전거가 가진 휴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접이식으로 만들어서 미니벨로인 폴딩 자전거가 요즘 미니벨로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브롬튼으로 유명한데 착하고 접어가 버스에 들고 타도 되고 경차 트렁크에도 그냥 집어여면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미니벨로 하면 폴딩 바이크 이렇게 자연스럽게 엮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버디나 몰튼처럼 아예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미니벨로를 타시거나, 그게 아니면 나는 반드시 접이식이 가진 월등한 휴대성과 교통 연계성을 이용할 것이다 해서 타는 게 아니라면 미니벨로는 구조 자체가 필연적으로 정비성도 주행 성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추천입니다. 한 3, 4년 전부터 굉장히 뜨고 있는 전기 자전거는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형태든 전기 모터가 달리면 전기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뭐 전기 하이브리드, 전기 로드, 전기 MTB, 전기 미니벨로 다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건 BB의 모터가 달린 형태고, 전기 자전거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페달 어시스트 방식은 페달링을 하면 전기 모터가 힘을 더해주기 때문에 체력도 아끼고 이동 반경을 넓혀서 기존 자전거와는 완전하게 다른 새로운 라이딩 스타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뭐 전기 로드라고 해서 일반 로드랑 똑같이 탈 수 있을 거라는 접근은 택도 없고, 이 관련 내용은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마운틴 바이크, 일자 핸들바와 서스펜션, 두껍고 높은 타이어로 대표되는 산에서 타라고 만든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중에 가장 폭넓은 활용성을 가진 형태고 승차감 또한 가장 좋아서 속도는 좀 느려도 좋은 승차감과 노면 상태에 구애받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자 하시거나 애초에 산에 가려고 MTB를 선택을 합니다. MTB는 제가 영상을 이미 만든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로드는 빠릅니다. 빠른 게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적게 받는 낮은 자세를 취하기 쉽게 만들어진 드롭바와 최소한의 접지력으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한 얇은 타이어가 특징인 포장 도로를 타는 자전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지력도 떨어지고 승차감도 떨어지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똑같은 힘이면 통상적인 자전거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나가고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 덕분에 운동용으로 멀리 타거나 도심지에서 빠르게 출퇴근하기 위한 용도에서는 1인자입니다. 이 로드에 대한 영상도 제가 만든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 영상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어떤 스타일에 뭘 타면 딱 들어맞을지 결론을 내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스키딩도 하고 트릭도 하고 싶다. 꼭 브레이크 달고 타기로 약속한다. 픽시입니다. 다음, 타이어 값 한 개 아끼고 싶다. 나는 균형 감각의 끝을 보고 싶다. 멀리 타고 갈 용도는 아니다. 외발 자전거입니다. 다음, 나는 짧고 빠르고 폭발적인 승부를 원한다. 난간도 타고 붕붕 날고 자전거 돌리고 싶다. BMX입니다. 다음, 겨울에 눈 올 때 탈 거다. 모래사장에서 탈 거다. 그냥 뚱뚱한 거 타고 싶다. 펫바이크입니다. 다음, 30분 이상 탈 일 없다. 그냥 마실 댕긴다. 비치크루저입니다. 다음, 짐 싣고 여행 갈 거다. 가방을 좀 많이 달아야 된다. 투어링입니다. 다음, 몸이 불편해서 누운 자세로 분산시켜야 된다. 그냥 타보고 싶다. 리컨번트입니다. 다음, 바위도 올라가고 벽체도 올라가고 호핑도 하고 뭐 어디든 다 시도해보고 싶다. 트라이얼입니다. 다음, 그냥 대충 흔한 거 탈 거다. 운동도 별 생각 없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최고다. 도심지에서 잠깐씩만 탈 거다. 하이브리드입니다. 다음, 무조건 휴대성이 좋아야 된다. 접어서 공간 활용할 거다. 주행 성능은 떨어져도 알바 아니다. 미니벨로입니다. 다음, 지금 체력이 너무 떨어져
따져서 통상적인 건 무리다. 땀 흘리면서 탈 환경이 안 된다. 더 멀리 가고 싶다. 자전거가 가진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 전기 자전거입니다. 다음, 다 필요 없고 편한 게 장땡이다. 산에 갈 거다. MTB입니다. 다음, 바퀴 달린 건 빨라야 된다. 남들 다 따고 다닐 거다. 도로만 탈 거다. 로드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전거는 꼭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서 즐겁게 타면 장땡입니다. 그래도 당연히 목적에 맞는 자전거를 샀을 때가 즐겁고 더 오래 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남들 다 타니까 나도 타는 거 말고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잘 생각하신 후에 선택하시길 바라고,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부가적인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눌러보시길 바랍니다.